그리고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오면 김명수 합참의장 예. 그거 청문보고 채택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또 20번째로 네. 임명을 했어요. 예. 김명반 저 이제 기수로 보면 저랑 동기예요. 네. 회사 43기니까 제가 43기라고 같은 해 임관해서 예. 동기인데 43기더라고. 예. 뭐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그 합참의장을 이렇게 소위 이제 뭐랄까요 네. 경험?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 이제 우리 부부 박사는 공군 출신이시니까 예. 육해 공군을 총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경험을 하고 그런 능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합참의장은. 그게 그렇죠.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어요. 이게 합참은 합참의장의 역할은 이제 군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 빨라야 돼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을 판단하고 음. 적재적소에 이거에 군을 투입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 생명,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또 혹은 최소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그간의 전례도 뭐 김종대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간의 전례도 있잖아요. 천안함 사건도 그랬고 네. 연평도 포격도 그렇고 합참의장 자체가 합동 작전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냈을 때 대응 자체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대응 자체가 이제 늦어버리는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를 임명한 거는 지금 평시 상황에서 아주 뭐 탈이 없잖아요. 네, 군이라는 그렇죠. 게 탈이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처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보고서 올려라. 네. 뭐 지상군 작전, 그다음에 뭐 해군 작전, 네. 뭐 공군 작전 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인사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국방이나 이쪽 안보 인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모른다, 모르신다.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지금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지전이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자. 북한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걸 훈련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도발로 볼 것인가? 그러면은 공군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합참의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김명수 의장도 해군에서는 나름 훌륭한 분이시겠지만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겸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번 인사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참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작전을 실제 수행하는 육해 공군이나 합참이든 국방부든 이런데 근무한 경력이 좀 적고 예. 또 작전 사령을 하는 분을 진급시켜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된 사람을 바로 또 진급시켜서 네. 뭐 거의 최초의 일이죠. 최초의 일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군을 총괄하잖아요. 그렇죠. 군 작전을 총괄하는 군령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선임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임자가 해야 되고 그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서 2차 보직 자리로 올리는 거잖아요. 대장을 다른 데서 하다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합참의장으로 오는 게 전통이고 관례였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인사하고는 좀 다르다. 군의 인사는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성급한 인사, 신중치 못한 인사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영이 서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전문성 문제도 해군도 마찬가지예요. 작전사가 해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네. 육해공군 다 작전사령부가 제일 네. 중요한데 그 경험도 일부 1년인가 1년 반 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네. 완전히 마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 뭐 예전에 함대 사령관하고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전사는 해군 전체를 이제 운용하는 거니까 그것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해공군 전체를 운용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영이 안 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영이 안 선다는 게 뭐 무슨 얘기냐면 지상군 작전을 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 알아들어. 그렇지 개념을 잘 네. 모르니까
아니 아무리 잘 알아도 못 알아먹어요. 예,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으로는 족한데 예. 두 번, 세 번 되면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 합참의장은 그 정책 보좌관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어주게끔 하는. 육해공 공군에 예, 보고서 무슨 상황 발생하면 보고서 만들고 개념 정리해주고 그거 합참의장한테 넣어주고. 그거 하다가 그냥 연평도 포격도가 다 연평도 하고 이제 천안함이 다 터지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공부하는 의장은 안 된다.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예, 그럼요. 의장은. 그래서 2차 보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장을 하고 어디서 업무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와야 되는데 네. 지금의 김명수 의장은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렇죠. 공군 작전을 얘기했어. 못 알아들어. DOP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 용어인데 DOP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못 그래서 알아들어. 7공군 사령이 뭐 하라고 써?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무시하는 거지. 야 이거 뭐 그러면 D 플러스 2일 날은 이 전력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려. 그럼 안 야 되지. 증원 전력은 뭐 어떻게 와? 공군은 어떻게 오고 어떤 협조체? 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해요? 명령을 못 내리지.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면 보고 왔던 사람들은 나와서 저도 군 생활을 15년 했기 때문에 잘해요. 그럼 우리 보고서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고 보고하고 딱 나오잖아. 다음부터 보고하지 말자. 혹은 대충 하자. 뭐 이렇게 돼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지. 영이 안 서는 거지. 네.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런 뭐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민구 의장인가 이거를 연평도 포격 때 보여줬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분도 한민구장이었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 아니 공군을 6시간 만에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야 되는데 그걸 뭐 판단을 못 해가지고 그분 네. 육군 출신이죠. 그분은 네. 한민구장. 예. 이게 아니 진짜- 원래 한민구 장관은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었는데 정책 요원으로 쭉 커왔기 때문에 작전에 대해서 작전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다른 거지. 어버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했던 사람 정책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하고 예. 정말 현장에 필드에서 뛰었던 이 네. 작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매일매일 그 군인들한테 주어지는 그 책무가 뭐냐면 합동성이라는 책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합동성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지금은 뭐 각자 싸우는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각자 싸우는 군이 아니라 이제 합동의 개념. 그렇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전략사령부 같은 경우는 통합군. 통합과 합동의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전쟁은 입체전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걸 뭐 육군 따로 해군 따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20번째나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임기가. 네, 네. 근데 20명이나 지금 네. 인사청문회 채택도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임명해 버리고 네. 정말 참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아니 거야. 그것도 철학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느낄 거다. 네.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확고한, 음. 역사 인식이 확고한 예. 그런 분들로 앞으로는 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통은 겪고 있지만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해보겠다고 막 셀카도 찍고 5천만의 언어로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그런 쪽 경험이 있어야 됐던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잘했다고 해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인사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대통령은 아무래도 잘 뽑지 않을까. 잘 뽑아야 할 텐데. 아니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한동훈 장관 띄우잖아요. 아이고 한동훈 네. 뭐 어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이재명 당대표에다 에너지 거기 플러그 꽂아서 에너지 먹고 살던 사람 아니었어요. 이제 필드로 나오면 뭐가 되겠어. 그만큼 한동훈의 입에 주목하겠어요. 뭐 주목하게끔 만들어주겠죠. 뭐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 사람은요. 네. 뭐 본인이 얘기한 대로 5천만의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 그 말하면서 이제 여의도 사투리 얘기했는데 예. 제주도 방언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사투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사투리 비하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을 비판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싶은데 왜 사투리를 같이 아니 사투리 쓰면 아니 그건 나쁜 거기 자 인요한이 지금 윤석열의 칼을 잡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안 됐잖아요. 네. 이제 내가 간다. 거예요? 여의도 내가 간다. 음. 어? 예, 다 정리할 거다. 뭐 이런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 들어요. 사투리를 저는 폄훼했다고 생각해요. 사투리를 제주도 방언을 아니 뭐 그냥 아니 저는요 네. 그냥 뭐 그 한동훈의 워딩에는 신경을 안 써요. 예, 왜냐하면 아니 쓸 가치도 없는 사람 없는 장관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역대 법무부 장관들 중에 그런 장관이 어디 있어? 아니 자기 일 하기도 그럼 장관이 한가한 거야. 모든 사람들 그 민주당 의원들 워딩 한 마디에 음. 10마디를 붙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죠. 법무부가 뭐냐? 여가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없어져야 될 판이야. 그런 판이잖아요. 예, 그 예. 아니 사람 그 이력을 조사하는 게 예. 쉬워요? 야 어디 뭐 보좌 직원을 써서 월급 받았더라다 뭐 했다더라 음. 일일이 코멘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일일이.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나를 띄워줬다. 음. 어? 음. 그게 관종이니까 그래요.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네.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끊기는 순간 한동훈도 끝난다. 끝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관심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고 예, 하니까. 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 그럼 관심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어. 알겠습니다.